옛날 한 나라에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젊은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정사를 돌보는 데는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백성들의 상소를 읽었고 밤이 깊어서야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백성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 임금님은 참 좋은 분이시다. 하지만 대신들은 늘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왕이 막 조반을 들려고 하는데 대신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전하! 왕은 숟가락을 들다가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또 그 이야기인가. 대신들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역시 눈치가 빠르십니다. 전하, 이제는 왕비를 맞이하셔야 합니다. 왕은 밥 한 숟갈도 뜨지 못한 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어제도 들었고, 그제도 들었고, 지난달에도 들었다. 오늘은 밥 좀 먹자. 그러자 영의정이 얼른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훌륭한 교수를 찾았습니다. 얼굴이 꽃과 같습니다. 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꽃은 봄이면 지지. 아, 그럼 이번 교수는 집안이 대단합니다. 집안은 내가 결혼하는 것이냐? 그럼 재산이...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대신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왕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왕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순간 조용하던 늙은 재상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아닌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모든 대신들이 재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왕도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재상은 빙긋 웃었습니다. 왕관을 벗으십시오. 누더기를 입고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때도 전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람을 보는 이입니다. 왕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좋다. 오늘부터 나는 거지다. 대신들은 모두 놀랬습니다. 전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왕은 이미 신이 나 있었습니다. 재미있겠는데? 그날 밤 왕은 몰래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옷을 뒤적거리더니 여기저기 기운 누더기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왕은 수출 얼굴에 문질렀습니다. 머리도 일부러 헝클어뜨렸습니다. 옷에는 흙을 묻히고 신발 한 짝에는 구멍까지 냈습니다. 잠시 후 거울 속 모습을 본 왕은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왕은 거울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못 알아보시겠군.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왕이 돌아보니 내관이 서 있었습니다. 내관은 왕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들어오셨습니까? 왕은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나다. 내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왕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관은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전하, 정말 못 알아봤습니다. 왕은 몹시 흡족했습니다. 성공이다. 다음 날 새벽, 왕은 성문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걷는 거리였습니다. 아무도 허리를 숙이지 않았고 아무도 길을 비켜주지 않았습니다. 왕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백성들의 세상이구나. 하지만 감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왕은 작은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에 저절로 침이 고였습니다. 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따뜻한 국물 한 그릇만. 주인은 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돈은? 없어. 그럼 물이라도. 주인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바빠. 왕은 멋쩍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군. 조금 더 걷자 떡을 파는 노점이 보였습니다. 왕은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떡 한 조각만 얻을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떡을 들더니 왕에게 내미는 듯 했습니다. 왕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떡은 왕이 아니라 옆에 있던 강아지 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얘가 더 배고파 보여. 왕은 강아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강아지는 떡을 우물거리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왕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졌구나. 한참을 걷는데 이번에는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거지다! 거지 아저씨다! 아이들은 왕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 아이는 왕의 지팡이를 슬쩍 빼앗아 달아났고 다른 아이는 누더기 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왕은 아이들을 따라 뛰었습니다. 얘들아, 그건 돌려줘야지. 그 모습을 본 장터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거지가 아이들한테도 당하네. 왕은 결국 숨을 헐떡이며 지팡이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멀리 숲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봉변을 쓴 사내의 여러 명이 무서운 기세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식간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적이다! 장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물건도 내버려둔 채 달아났고 문들이 하나둘 쾅쾅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몸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면을 쓴 사내 하나가 왕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저놈이다! 왕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나를 아는 자들인가? 순간 재상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왕을 노리는 자객? 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속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복면 사내들의 발걸음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놓치지 마라! 왕은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숲 끝에 작은 초가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왕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사람 살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처녀가 놀란 얼굴로 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칼을 든 복면 사내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칼을 든 복면 사내들이 순식간에 초가집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왕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큰일이 생겼소. 하지만 처녀는 왕을 한번 쓱 쳐다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큰일은 이미 났잖아. 그러니까 일단 살아. 그녀는 왕의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이리 와. 왕은 허둥지둥 처녀를 따라갔습니다. 처녀는 마당 한쪽에 쌓여 있던 커다란 볏짚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들어가. 왕은 볏짚을 바라보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기 말이오? 빨리. 왕은 서둘러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볏짚 틈이 너무 좁았습니다. 머리는 겨우 들어갔지만 다리는 밖으로 삐죽 나와 있었습니다. 처녀는 왕의 발을 두 손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배에 힘 좀 줘. 주고 있소. 더 줘. 더는 안 돼요. 안 되긴. 조금만 더. 처녀가 있는 힘껏 밀자
왕은 겨우 볏짚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쾅, 쾅, 쾅. 누군가 대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라! 처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문을 열었습니다. 복면사내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방금 이리로 거지 하나가 뛰어오지 않았느냐? 처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거지요? 처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천연덕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금 어떤 꾀주지한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저쪽 숲으로 뛰어가는 건 보았습니다만 그자가 그 거지인가요? 사내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숲이라고? 가자! 그들이 발걸음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 볏짚 더미 쪽에서 아주 미세하고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왕이 밀려 들어오느라 숨을 참다 한계에 다다라는 소리였습니다. 사내들의 발길이 우뚝 멈췄습니다.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볏짚 더미를 노려보았습니다. 방금 무슨 소리가 나지 않았느냐? 그게... 처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당 한 구석에 있던 마른 나뭇가지를 볏짚 쪽으로 휙 던졌습니다. 다스라. 아유, 우리 집 시돼지가 또 볏짚 뒤에서 살면서 잠꼬대를 하네요. 요즘 살이 너무 쪄서 숨소리가 꼭 사람 같습니다. 고기를 좀 덜 먹여야 하는데. 시돼지? 사내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볏짚 더미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들고 있던 긴 칼로 볏짚 더미의 윗부분을 푹 찔렀습니다. 볏짚 안에서 칼끝을 간신히 피한 왕은 눈을 부릅떴습니다. 하마터면 엉덩이에 칼이 꽂힐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왕은 본능적으로 엉덩이를 더 앞으로 밀어 넣으려다 그만 볏짚 더미 반대편 벽을 쿵 하고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쿵! 사내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돼지가 벽도 들이받나 보지? 위기의 순간 처녀는 잽싸게 사내의 팔을 붙잡으며 엉엉 우는 신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제발 우리 복동이를 해치지 마세요. 저 녀석이 덩치만 컸지 겁이 많아서 낯선 사람이 오면 벽에 머리를 박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저 녀석이 잘못되면 전 올해 농사 다 망합니다요. 처녀의 연기력이 어찌나 절절했는지 사내는 혀를 쭈쭈차며 칼을 거두었습니다. 채, 별 미련한 돼지를 다 보겠군. 야, 시간 없다. 숲으로 간 놈을 쫓아라. 사내들이 순식간에 우르르 대문을 나가 숲길로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그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자 처녀는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볏짚 더미로 다가갔습니다. 처녀는 조심스럽게 볏짚을 헤쳤습니다. 이제 나와도 돼.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설마. 볏짚을 조금 더 걷어보니 사내는 좁은 틈에 몸이 단단히 끼어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땀은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애써 참았습니다. 많이 놀랐구나. 잠깐만, 내가 빼줄게. 사내는 민망한 표정으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오. 처녀는 피식 웃었습니다. 미안하긴. 살았으면 됐지. 그녀는 두 손으로 사내의 발을 꽉 붙잡았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펑! 사내는 볏짚 더미 밖으로 튀어나와 그대로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머리에는 볏짚이 잔뜩 얹혀 있었고 얼굴에는 지푸라기까지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처녀는 결국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미안. 웃으면 안 되는데. 사내도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소. 나도 내 꼴이 우습소. 처녀는 얼른 숭늉 한 사발을 떠다 건넸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셔. 놀라기도 많이 놀랐을 텐데. 사내는 숭늉을 두 손으로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는 처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큰 은혜를 입었소. 처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은혜는 무슨.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사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허탈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처음 알았소. 거지 노릇이 왕 노릇보다 훨씬 어렵다는 걸. 처녀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웃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았잖아. 그걸로 된 거지. 사내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왕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끓여주었습니다. 왕은 그릇을 두 손으로 받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나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 처녀는 장작을 화덕에 넣으며 웃었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데 이유가 있나? 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지 않았어.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운 거지. 왕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처녀는 불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높은 양반인 줄 알았으면 괜히 잘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부자인 줄 알았으면 혹시라도 나중에 보답받을까 싶은 마음도 생겼겠지.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처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지잖아. 아무것도 바랄 게 없더라고. 그냥 살리고 싶었어. 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습니다. 비싼 선물을 바쳤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사랑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왕관이었다는 것을요. 반면 이 처녀는 누더기 옷을 입고 먼지투성이가 된 자신을 보고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왕은 처음으로 왕이 아닌 자신을 대해준 사람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처녀는 작은 방 하나를 내주며 말했습니다. 가서 푹 쉬어. 오늘 많이 놀랬잖아. 왕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이름이라도 알려주겠소? 처녀는 빙긋 웃었습니다. 내일 또 만나면 알려줄게. 왕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꼭 다시 만나야겠군. 다음날 새벽, 왕은 처녀가 잠든 사이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숲을 빠져나오자 자신을 찾던 금이군이 달려왔습니다. 군사들은 왕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무사하셨습니까? 왕은 뒤를 돌아 작은 초가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초가지붕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왕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이 나라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며칠 뒤 궁궐에서는 큰 잔치가 열린다는 방이 전국에 붙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수많은 백성들이 궁궐로 모였습니다. 초가집 처녀도 관가의 부름을 받고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처녀는 연신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큰 궁궐은 처음 보네. 잠시 후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신하들이 양옆으로 늘어섰습니다. 황금빛 골룡포를 입은 왕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처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왕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요. 처녀는 놀라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거지 아저씨? 궁궐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거지가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이요. 처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왕은 천천히 왕좌에서 내려와 처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목숨을 살렸소. 왕이라서가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거지였기 때문에 살렸소. 왕은 처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평생 왕비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내가 찾고 있던 것은 사람이었소. 왕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와 함께 이 나라를 지켜주겠소? 처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왕도 따라 웃었습니다. 무엇이요? 앞으로 또 거지 흉내낼 거면 볏짚 속에는 들어가지 마. 순간 궁궐안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왕도 크게 웃었습니다. 약속하겠소. 평생 볏짚은 가까이 하지 않겠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왕과 왕비가 되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과는 사람의 신분은 높여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품격까지 높여주지는 못한다. 진정 귀한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가에 달려있다. 그 말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